안녕하세요. 데이터 경영학과 박대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재무 빅데이터 분석 수강 신청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이 과목을 그 파이썬을 통해서 한번 재무 문제들을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흥미를 잘 유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또 녹화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녹화 강의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얻어가는 것이 많은데 이게 자칫하면은 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경영학과 학도로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이거를 진짜 한번 실무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OT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들을 드릴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잘 해주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한테 그 좀 이렇게 파이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R과 파이썬을 배웠는데, 이제 뭐 R은 여전히 그 통계나 계량 패키지로서 여전히 그 어떤 또 굳건한 포지션이 있는데, 실제 이 파이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R보다는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체감적으로도 제 주변에 파이썬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이썬 함수 만들고 뭐 또 그 문법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아마 적용해 보는 거는 그게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공모전이나 뭐 대회 같은 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파이썬을 한번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겠지만은 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파이썬 배우고 나서 한 그냥 1, 2년 지나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해볼 텐데, 그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입맛에 맞게 데이터를 끌어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내가 원하는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 능력과 관련된 거죠. 데이터 처리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마리아 DB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텐데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이 SQL, 이 파이썬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 DB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불러와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직에 들어가서 혹은 팀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 조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해야 될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많이들 만들죠. 그래서 그런 능력. 그다음에 웹 스크래핑. 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주가나 재무제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텐데 실제 아주 잘 갖추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고가의 데이터베이스예요. 뭐 1년에 막 몇 억씩 줘야 되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짧게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분석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실제 웹사이트에 올려진 정보를 잘 끌어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뭐 텍스트 정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뉴스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그쵸? 그 다음에 웹상에 존재해 있는 어떤 테이블 같은 것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SQL 실무 능력, 웹 스크래핑, DB 구축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는 데이터를 잘 처리해서 DB에다 넣어놓고 또 DB에 있는 거를 끌어와서 또 사용하고 바로 이 데이터 처리, 뭐 정제, 데이터 관리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나는 재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얻었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모델링인데 이제 주가 같은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이제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가장 간단한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고 내려가면 미리 팔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 주식만 하더라도 그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라고 하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에 있는 것만 해도 한 2,0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ETF 같은 상품들도 있고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해서요. 펀드인데 주식처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리츠라고 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해서 또 이렇게 부동산 투자 펀드 같은 것들이 또 상장이 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일일이 다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음. 그래서 우리가 좀그 이렇게 주가를 모델링하고 우리가 또한 이제 예측된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하는데 실제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타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설정해 놓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또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실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어느 정도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내 자산을 한번 관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산운용사나 뭐 같은 데 갔을 때, 증권사 같은 데 갔을 때 아마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내가 짰고 자동 매매 같은 것도 할 줄 알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친구 참 파이썬을 가지고 굉장히 그 좀 난이도 높은 그러한 분석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어떤 전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통계학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이제 드디어 이거는 이제 모델링이죠. 그래서 뭐 데이터 관리, 데이터 모델링, 또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 이런 것들을 아주 그 경영에 굉장히 에서 좀 아주 딱 들어맞는 거죠.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관리 방법을 배웠고 또한 파이썬을 배웠고 데이터 분석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짜고 그렇죠? 우리 데이터 경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위한 정보를 찾고 그거를 모델링해서 어떤 그쵸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그쵸 의사결정을 하는 그쵸 그거에 아주 정확한 단면을 보여주는 좀 그러한 어,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증권 분석에도 좀 약간 뭐 이론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되지는 않고요. 이거를 제가 좀 주차별로 나누어서 어떤 재무나 금융이나 어떤 트레이딩이나 이거와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그 이론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세션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혹시 뭐 재무관리나 투자론, 금융시장론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 과목을 수강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짚어서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한번 이렇게 다시 또 들어보면은 또 정말로 내 지식이 되고 또
여러분 또 새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파이썬의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 패키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넘파이라든가 판다스라든가 매트롤립, 매트플랍립, 그다음에 사이키드런, 그다음에 뭐 텐서플로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텐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서 다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사실 원래 SQL이란 과목을 계속 개설을 하려고 우리 학과에서 굉장히 노력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딱히 그거 과목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지금 우리 재무 빅데이터 분석에서 뭐 create, select, update, delete, drop,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웹 스크래핑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비정형 데이터 분석 들은 친구들은 또 어느 정도 이미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 우리 투자에 필요한 뭐 주가나 재무제표, 뉴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세 DB 구축하고 시세 조회 API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신증권하고 키움증권 같은 데는 다른 증권사는 안 그래요. 그 두 군데는 API를 개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에서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잘 프로그래밍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 보통 이제 함수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함수를 짜서 보내면은 그쪽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한테 돌려줘요. 뭐 시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수익률, 그 다음에 뭐 이동평균선, 뭐 이런 어떤 이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계좌 정보, 거래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돼야 사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건건이 내가 손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매매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야 이거 완전 종합편이구나. 데이터 경영을 이 증권 투자 쪽에 접목한 형태고 참 모든 거를 한번 다 커버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겁니다. 그래서 증권 투자에 대한 이론도 여러분들이 또 이 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해서 좀 분석 과목을 통해서 배워보기도 하고 또 파이썬과 SQL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그러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재는 이제 파이썬 증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좀 2020년도에 나와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잘 쓴 교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사실 뭐 참고 교재예요. 참고 교재. 여러분들이 꼭 이 교재를 제가 보기엔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혹시 모르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 참고해 볼 만한 그러한 서적들입니다. 첫 번째 제일 그 왼쪽에 있는 게 파이썬 증권 데이터 분석 김항우란 분이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그 챗 GPT 여러분들 3.5는 이제 무료고 4.0은 유료 버전인데 4.0이 돼야 좀 그래도 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월에 돈이 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월 2만 원 정도? 20불이니까 2만 원보다 좀 더 비싸겠네요. 그래서 챗 GPT로 만드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챗 GPT한테 코드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저술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카이스트 금융 그 대학원에서 설민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 잘 썼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밑에 사이트도 이렇게 카페 사이트도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뭐 책 샀다 그 다음에 리뷰 잘 올려주면은 등업해주고
계속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괜찮고. 그다음에 주식 거래 시스템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건데 이 책은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방학 동안에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 조금 어려워요.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과목을 개설한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교재 보고 또 유튜브들도 있고 따라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똑같이 따라했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뭐가 자꾸 문제에 부딪히고 그래요. 그래서 때마침 우리 그 클라썸이라고 하는 그 소통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뭐 카톡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카톡 뭐 본질은 카톡인데 카톡보다 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놨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직 저도 사용 중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좀 우리가 서로 막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강의자니까 좀 리딩하면서 또 제가 좀 잘 안 됐던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제가 모든 경우를 다 경험해 본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끼리 서로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는 이 과목에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돌아가는 것도 있고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꼭 이렇게 짜야만 되는 거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을 통해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금요일 그러니까 좀 뭐 어느 때도 좋아요. 제가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하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뭐 1대1 줌 혹은 1대 뭐 다수 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학습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아마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매년도 그 그 학습하겠다고 모으면은 그 지원해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매 학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좀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팀을 짜가지고 같이 공부하다가 잘 안 되는 거는 교수님 저 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우리가 줌을 열자고요. 줌을 열어가지고 그 줌을 통해서 또 그 원격 웹 접속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조작해 줄 수도 있잖아요. 크롬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히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제발 그냥 주저앉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프로그램들을 다 한번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을 해보면은 아마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이거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심지어 창업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성적은 이제 시험이 90점이고 출석이 10점인데 이게 온라인 강의라 사실은 이게 출석을 체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늦지 않게 이 강의 동영상을 듣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칫 늦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지금 시스템적으로 제가 지금 지각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일단 조금 지금 우리가 그 LMS가 좀 안정화되면은 좀 어디까지는 지각이다. 아마 결석은 없겠죠. 언제든지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각 3회면은 여러분들 결석 1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은 절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금요일 날 오전이니까 적어도 목요일 날 오후 12시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는 오후 12시가 아니죠. 자정이죠, 자정. 자정까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정까지는 제가 어떻게든지 올릴 테니까 그 다음날 금요일 날 꼭 하도록 하고 적어도 뭐 금요일 날은 넘지 않았으면 대부분 이제 금요일 날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은 이제 대면 시험으로 볼 건데 8주차하고 15주차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한 2시간 정도 시험을 보려고 그러고 미래관 509호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좀 안 되면은 미래관 316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반으로 나눠서 볼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원칙으로 대면 시험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학교에서 또 공지가 내려오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볼 분들은 비대면으로 봐도 된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애초부터 비대면으로 보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학교가 어떤 식으로 또 그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대면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 시간은 여러분들이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저기 좀 피해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비워두고 그때 와서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그 수업의 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자,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파이썬 코드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할 거잖아요. 그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자신의 힘으로 실행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너무 재미없어요, 이 과목은. 그러니까 마치 영어 독해처럼 뭐 파이썬 코드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입력을 했는데 무엇이 나왔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엄청난 코딩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뭐 날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고, 보통 다른 사람들이 짠 코드를 잘 이렇게 응용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 과목은 이렇게 응용보다는 좀 파이썬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게 더 이번 수업에는 좀 그거를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강점이 개발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좀 굉장히 뭐 어렵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자, 나 박대근은 파이썬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아까 뭐 웹에 있는 정보든 물론 이제 허락이 되는 범위에서 뭐 해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웹에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선정하고 싶을 때 뭐 기본적으로 뭐 PBR? 여러분들 Price to Book Ratio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실제 주가하고 그 다음에 그 장부상에 있는 자기 자본, 왜냐면 그 자기 자본에 대한 권리가 다 이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주가 총액하고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자본하고 그 비율이에요. 아무래도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PBR이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실제 자기 자본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가치를 지닐 텐데, 물론 뭐 거품이 있어서 너무 높은 거는 또 다시 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적어도 뭐 PBR이 뭐 1.5 이상이다. 뭐 이런 걸 하려면은 PBR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재무제표 가지고 와서, 그리고 또 주가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비율을 만들고, 그 모든 종목들의 비율들을 다 산출한 다음에 뭐 분포도 보고, 너무 위에 거 아래 거 없애고 대충 어느 정도 이상 뭐 이런 값들을 끄집어내려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뭐 투자론 안 들은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내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타이밍,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기술적 통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보면서 저점 같은 거 파악해서 좀 들어가는 거죠.
뭐 저기 그 워렌 버핏이나 그 이런 가치 투자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매매 타이밍이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단기 투자에도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주가를 모델링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뭐 딥러닝은 여러분들 우리 그 뇌 구조를 본딴 그런 어떤 신경망 모형인데요. 예전에는 그 신경망 모형이 그 오버핏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쓰다 보니까 과적합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학습해야 될 데이터 양이 이제 무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컴퓨팅 파워도 뭐 굉장하고, 또 요새 뭐 양자 컴퓨터라고 그래서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데이터라도 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망이 예전에 빛을 발하지 못하던 신경망이 정말로 우리 뇌보다도 더 많은 보통 이제 뇌 뉴런이라고 하는 그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 그런 어떤 엄청난 뇌를 하나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여전히 미래의 주가는 모르겠죠, 얘도. 그쵸? 왜 그랬겠어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과거가 좀 어느 정도 되풀이되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딥러닝 기법으로 주가를 모델링하면 또 예측도 가능할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맛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꼭 뭐 돈을 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대신증권이나 이제 그 키움증권 같은 데는 이런 API를 개발을 해놔가지고 자기네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 시스템에 명령을 하게 해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동 매매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혹시 지금 뭐 재무나 투자 쪽으로 나갈 학생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수업은 이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저기 좀 흥미롭고 해볼 만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주식 트레이딩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마케팅 전공자나 또 뭐 회계 전공자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총무나 인사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가져올 수 있는 능력,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걸로 예측하는 능력, 그거에 기반해서 전략을 짜는 능력. 이거는 핵심 다 그 데이터 경영의 바로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걸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챗 GPT를 좀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3.5 물론 이제 뭐 무료 버전을 사용해서 해도 되고, 제가 이게 몇 사람까지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GPT 4.0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더 사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그 제 아이디들을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뭔가 프로그램에서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제 아이디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뭐, 글쎄, 지금 워낙 지금 우리가 클래스가 좀 커서, 그 계정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죠. 그리고 학교에서 좀, 만약에 좀 제공을 해주면, 좀, 그 라이선스 몇 개를 더 사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3.5도 괜찮아요. 근데 워낙 4.0하고 좀 성능의 차이가 커서 그렇지 뭐 또 그거 말고 또 그 뭐죠? 다른 또 생성형 AI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설금민이라는 사람에서 도서에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은 시시각각 쏟아지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금융투자자산 운용 현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다. 이분은 실제 증권사에서 어, 살아남은 인력이니까 트레이더의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는 트레이더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영 기획하는 사람들, 마케팅이건 인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가 도래한 거고 저자는 이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챗 GPT를 통해 투자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파이썬으로 코딩해 보는 내용을 담고 있고 C++를 비롯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차분히 읽어 내려가면서 실습하면 충분히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 오픈 AI의 챗 GPT와 파이썬만으로도 기초 역량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저 이분은 어, 제가 이분 책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챗 GPT한테 질문을 만드는 거. 그런 걸 이제 프롬프트를 짠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AI가 항상 동일한 답변을 하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템퍼러처, 온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디폴트로 온도 0.8 정도인데 온도가 1이면은 아주 그냥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온도가 0이면은 굉장히 그나마 좀 답을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만나는 그 챗 GPT는 좀 창의적이어서 그때그때마다 답변이 굉장히 달라요.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우리가 이챗 GPT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드는 거에는 좀 활용을 할 거예요. 활용을 할 거고 제가 활용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텐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좀 코딩을 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또 파이썬을 좀 더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짜줘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뭐 큰 문제를 한 번에 짜달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좀 군데군데 막힐 때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혔는데 좀 에러를 찾아줘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러를 좀 고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교수를 적극 활용할 것.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줌 미팅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팀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한 사람씩 접근하면 제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20명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비대면이고 또 파이썬 응용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서 정원이 15명이나 늘어난 상황이라 사실 1대1로 하면 너무 많이 제가 피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팀을 짜서 같이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격 웹 접속 기능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조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빨리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컴의 환경이나 제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의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뭐 여러분들 대안들이 있어요. 대안들이 있어요. 뭐 콜앱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또 클라우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는데 어, 어, 그 모르겠어요. 지금 그 무료 버전으로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유료 버전으로 하면은 훨씬 더 뭐 제컴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버급 사양해서 여러분들이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든지 한번 잘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투자 대회 혹은 데이터 분석 대회에 나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과목을 다 배워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모의투자대회 같은 데도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같은 데에 가서
여기서 이제 뭐 데이터 다루는 능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논문 같은 것도 써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이런 투자 대회들이 나오고 또 논문 공모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걸 듣는 학생들은 이제 3학년, 4학년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심찬 2학년 학생들도 있고 어쨌든 사회는 여러분들 그 저기 뭐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적극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을 원해요. 바로 융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거를 다른 데다가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내 문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알고 다른 사람들의 분야에 있는 거를 내가 가져와서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본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투자 대회나 공모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 가서 여러분들이 입상을 한다 그러면은 취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팀들을 짜서 나가봤으면 좋겠고 공모전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API를 이용한 주식 매매 같은 거를 하려면 이제 자동 매매 시스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키움 증권도 되고 대신 증권도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키움 증권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권사 그러려면 이제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각 뭐 증권사 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키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꼭 좀 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뭐 영업점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다 개설이 되기 때문에 어, 개설하고 그다음에 그 아니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도 설치하고 그리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바일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런 그리고 이제 저기 뭐죠? 이제 계좌가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API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 이 모의 투자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좋거든요. 특히 자동 매매를 여러분 모의 투자 그 계좌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API를 이용한 주식 매매 같은 걸 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이 뭐 금융시장론, 그 다음에 또 교양 과목인데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 재무 빅데이터 분석 다 세 개 다 트레이딩이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모의 투자를 해보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그 키움 앱에 가면은 이제 국내 모의 투자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참가 신청 누른 다음에 그룹 모의 투자에서 차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제가 방을 하나 개설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돈 5억하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주식과 관련된 선물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10억 가지고 한번 저기 그 해봤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좀 잊어했는데, 이거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그 한국투자 그 모의투자인데요. 이건 조금 내용이 그 아까 키움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모의투자 대회인데 좀 상금이 있습니다. 일단 대회 기간이 3월 18일부터이고 신청은 이때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될 것 같고요. 대회 기간인데 요건 또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저기 뭐죠? 국내하고 해외하고 해외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보다는 수익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률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그 우리 중간 시험 볼 때쯤
중간 시험 좀 지나서겠네요. 8주간이니까, 그쵸? 중간 지나서인데, 그때 뭐 1위 하면 500만 원 주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그 다음에 3, 4학년 학생들은 공채 서류 전형 통과하고, 그쵸? 그래서 저기 제가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2번 한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바로 또 배운 거를 적용을 해서 이런 대회에도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저기 뭐죠? 요 재무 빅데이터 분석 OT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뭐 클라썸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썸은 제가 초대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몇 학생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 초대 메일이 좀 그걸 받고 입장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들, 좀 불편하고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여러분들 포탈에 들어가서 그 소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면 바로 클라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 제모 빅데이터 분석 수강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제모 빅데이터 분석 들어가는 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로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뭐 수업 자료라든가 공지나 이런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cyber.cha.ac.kr이라는 지금 우리 LMS 지금 새로 지금 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정화 단계라 조금 그 자료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플레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다채널로 좀 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지식이 전달되고 공유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한 몇 주간은 조금 이 시스템들이 좀 불안정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제대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어, 요 시간 다음에는 우선 그 아나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같이 이해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그 이제 파이썬을 제대로 공부해야 될 어떤 그런 이제 인프라를 갖춰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파이썬도 설치해봤고 IDLE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써봤고 좀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또 주피터 뭐 이런 것도 써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단 다시 좀 원점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티칭이 가능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OT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